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알아차림의 이제 대상이 뭔가,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할 때 그 알아차림이 대상이 뭐냐, 이거는 이제 먼저 그 개념과 법이라는 그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범주하고 실제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 실제 이제 위파사나의 대상, 그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그런 개념적인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법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법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해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사회에 간섭적으로 어떤 합의에 의해서 서로 소통을 위해서 이제 간섭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소, 돼지, 우리 집, 마이크, 컴퓨터, 이런 것들 다 개념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제 상당한 어떤 인식의 왜곡을 이끌어내는 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제 고정화되고 고착화되고 그런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라는 것이 또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개념이 없으면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법을 전해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어라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편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를 이제 구속하고 속박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함으로써, 개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실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이 개념이 일반화되다 보면 그 실제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드러난 이름만 남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세속적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왜 진리란 표현을 붙였냐 하면,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이 언어 자체가 거기 걸리지만 않으면 또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용성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개념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마 빠냐띠라 그래서 이건 이름으로서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아따 빠냐띠라 그래서 뜻으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이름으로서의 개념이 있고 뜻으로서의 개념이 있다 이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건지 모르겠죠. 만약에 손이라 칩시다.
그럼 이걸 손이라고 부를 때, 손이라는 건 뭐예요? 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딱 붙이는 거는. 그 이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손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이 손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물을 지칭하는 어떤 이미지 또는 뭐 그 내용, 그 이름의 내용이 있고, 그 이름 자체가 있고 이름의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시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시계란 이름이지만 시계에 대해서 연상하는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뜻으로서의 개념이라고 하고, 이름 자체는 그냥 이제 명칭 또는 이름으로서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개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름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아비담마 같은 데서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네. 아이고, 한 3일 동안 너무 말을 많이 듣네. 인식이 이제 이런 이름이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이제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최초에 우리가 그걸 딱 캐치할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으로 딱 본다는 걸 쳐보세요. 눈에서 보는 작용을 하는 거는 눈에다가 그냥 이 형상이 그냥 망막에 찍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망막에 있는 그대로 이래 찍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기신호를 만드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하는 역할이 본다는 거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의식에서 의식적인 활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생각을 하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그 본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 것이 뭐 색깔이 뭔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색깔은 뭐고, 또 이름은 뭐고, 또 이거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점점 번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번져나가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거는 뭐다.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그 대상을 딱 만날 때는 되게 그냥 단순한 대상인데,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짓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진행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그 대상을 인식하는 어떤 패턴이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도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식의 인식이 또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보고 싶은 거를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그러니까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본다 이거예요. 불교도 보면 뭐 똑같이 법을 설해도 듣는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듣습니다. 나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몇십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다 듣는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있는 그대로 들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근데 이 듣는 과정에서 자기 뭐가 들어가요? 자기 습관이라든가 자기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식의 어떤 생각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대로 인식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개념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개념화가 되고 나면 이미 이제 원래 있던 그 사물의 본질에서는 조금 멀어지고 이 개념 자체가 또 가지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개념 자체가 하나의 하나의 또 실체가 돼버린다. 그 개념 자체가 하나의 실제 또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게 실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에 자꾸 끄달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이거를 버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왜곡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실 뭐
우리가 뭐 이념적인 차이가 종교도 이런 것도 있고 뭐 차이도 있고 하지만 그게 사실 뭐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를 따르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과도한 쪽, 그쪽으로 고착화되고 그것이 사실이고 다른 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을 파괴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고 파괴하고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실 그 냉정하게 보면 그냥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인연 있는 거를 그냥 좋아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개념의 유용성도 있지만 이 개념화 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이래 단절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왜곡시키고, 또 개념이라는 것이 실상과 실상 사이에서 이 개념이 일종의 벽을 쳐가지고 실상을 못 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딱 규정을 지었다 보세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딱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 그 사람이 요 나쁜 측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른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건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개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상 사이에서 벽을 칠 수 있다면 우리 마음과 이 실상 사이에서.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개념에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개념 자체를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개념에 휩쓸리는 것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미 개념에는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개념으로 가지 않고 이제 그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의 어떤 상태, 그거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이제 우리가 그런 왜곡을 바로잡고, 이 왜곡이라는 건 이제 윗발라사, 그러니까 전도 몽상이라 그러죠. 전도된 것을 바로잡고 이제 실상을 볼 수 있게 된다. 보통 이제 이런 개념화가 되면 고착화되고 실체화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 뭐예요? 실체화된다는 것은 실제가 없는 것인데 뭐예요?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실제 뭐 나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그냥 어떤 감각 접촉에 의해서 생긴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만나면서 이 대상과 만나면서 이제 나 뭐 일묵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나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건 편의상 그냥 내가 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맨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서 목젖을 때리고 그게 말의 암시로 일어나는 게 너에게 전달되고 있다. 받아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뭘 한다 이런 이제 관습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 자체가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편의상 나라고 이름 붙인 것인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나라는 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그 자아의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거는 잘 안 깨지고 이제 정말 이게 버리기 힘든 어떤 상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실체화된. 그래서 이 왜곡되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왜곡이 뭐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왜곡,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왜곡이고, 또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고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인데 행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왜곡 현상을 버리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 이 실제를 봐야 되는데, 실상. 실제라는 표현보다는 뭐 실상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실제라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제 실제 모습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 실제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럼 좋다 이거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보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나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보면 첫째는 내 몸이잖아요. 그죠? 내 몸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정신 활동을 나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이제
이거를 거꾸로 좀 본질적으로 자꾸 치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들여다보면 또 끊임없이 이게 물질도 변하고 있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마음도 보면은 순식간에 이게 마음이 계속 이래저래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실상을 보게 되면 내가 나라고 고집했던 그 변하지 않는 무슨 실체라고 고집했던 이것이 단지 어떤 생각의 흐름이구나. 생각의 한 형태다. 관념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걸 이제 명확히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막연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한 것이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에서 개념을 보지 않고 법을 본다는 것은 이런 실상을 본다는 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만들어진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실상을 봄으로써 그러면 그 실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실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끊임없이 이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 붙어 있던 여러 가지 집착이나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성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 어리석음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것의 이제 기본이 어리석음 때문인데 이런 어리석음도 버리고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것들이 이제 버려져서 번뇌를 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 이 법을 보고자 하는 것, 이 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이름이 붙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그죠?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이 박수 소리를 그냥 딱 듣는 뭔가 작용이 있죠. 그죠? 뭔가 작용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식이라고, 듣는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이 소리가 났을 때 그걸 듣는 작용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라 이거예요. 이걸 이름 붙인다는 건 벌써 작용이 일어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진행되고 나서 이름을 붙인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 순간 그 발생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 이게 바로 실상을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좀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바로 또 우리 마음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습관적으로 또 이 개념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거예요. 생각이 흘러가 버리면서 또 이게 이제 생각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렇게 빨리 그거를 봄으로써 실상에 가까이 볼 수 있고 또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를 봐야 이제 실상을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위파사나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형성된 생각 시큰하고 나서 알아차리는 걸 알아차림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화 시큰 내고 나서 화난 거 알아차리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벌써 이미 다 벌어지고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화가 발생하고 그것이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알아차리는 그래야 그걸 법을 본다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미 생각이 다 돼가지고 지 할 거 다 하고 나서 알아차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위파사나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는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죠? 최초에 이렇게 뭔가 듣고 보는 이런 게 작용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색깔도 모양도 알 것이고 이것이 이름이 뭔지도 또 생각할 거고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는 좋은지 나쁜지 이런 판단작용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게 한 4번 정도 진행되면 거의 이제 판단작용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한두 번 진행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낫다 이거예요. 근데 한 4번, 5번 이렇게 진행되면 벌써 이게 왜곡 현상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걸 알아차린다고 해도 그거를 바로잡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바로 뒤에 마음으로 알아차리면 더 좋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중요합니다. 뭐가 법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념이 형성되든 안 되든 실제 하고 있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화라고 이름을 안 붙여도 보기 싫은 사람 보면 딱 거부감이 느껴지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심리작용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이런 걸 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화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화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그 현상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실상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만졌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단단함이나 이런 거는 내가 단단하고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느껴지는 이 자체, 이런 게 실상이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이 형성되기 이전에,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거 어떤 우리가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실제로 그 나름대로 어떤 조건에서 발생했다 사라지는 그 성질, 그 현상들이 있다 이거예요. 현상들이.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것들을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 그럼 그 법을 봐야 이제 실상 우리가 배운 대로라든가 우리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이해가 아니라 실제 그 사물이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진짜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법에서는 이런 이제 법을 보는 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법을,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라 실상을 봐야 되는데, 그 실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부처님께서는 이걸 4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신수신법이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신수신법은. 이게 신은 몸이고, 수는 뭐예요? 느낌이고, 심은 마음이고, 이제 법은 이제 일종의 심리작용들, 그러니까 이제 마음부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느낌을 제외한 마음부수들. 근데 이거는 요 이제 4가지 대상, 그러니까 신수신법이 실상, 그러면 신수신법의 실상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걸 좀 알아보면 이제 여러분들 실제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 어떤 걸 알아차려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4가지 신수신법이라는 것의 실제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태여 이걸 이제 우리가 결국은 신수신법이 신수신법을 알아차린다는 건 결국 이제 자기와 관련된 오온을 알아차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 그걸 알아차리는 거나 같은데, 그것이 이제 신을 알아차린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물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색온이죠. 수는 뭐예요? 느낌은 수온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은 식온이고, 그 다음에 법은 보통 이제 행온하고 뭐겠어요? 상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대념처경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진 않고, 그냥 법이라는 걸 이렇게 마음부수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5장의 요소하고 7각지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성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육처, 그죠? 육처도 들어가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아함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함경에 나오는 대념처경에 해당되는 아함부 경전하고 이 빨리 경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이제 오장애하고 칠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약간 후대에 이제 집어넣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오장애하고 칠각지라는 하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고, 그게 제가 생각해도 이게 아주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른 내용도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우리가 알아차려 있는 그 대상 중에서 사념처 신수 신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물질에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제 대념처경에서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면 대념처경이 있습니다. (251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그 네 가지 자세, 이제 이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그 보통 일반적으로 뭐 사념처 수행이 곧 윗바사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알아차림 수행이 곧 윗바사나. 근데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알아차림 수행에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념처에도 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는 사마타 주제가 호흡 명상 같은 게 이 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 수행 속에 사마타 윗바사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알아차림이 곧 윗바사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윗바사나를 하니까 주로 윗바사나에 관련된 부분만 한번 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제 네 가지 자세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꿰뚫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꿰뚫어 알고,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꿰뚫어 알고,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아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 뒤에 보면 이제 네 가지 근본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런 게 뭐예요? 걸어가고 설 때 이런 건 다 뭐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걸어가는 게 현재 있는 동작이고, 그죠? 서 있을 땐 서 있는 게 동작이고, 앉을 때.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걷고 이런 거 외에 다른 동작, 이거는 뭐냐 하면, 걷다가 서고, 앉다가 걷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동작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나아가다 이렇게 뒤로 물러설 때, 밥을 먹을 때,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이런 거 다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동작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관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사, 바루, 의보, 뭐 진이고,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보고, 이런 거에서 다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것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현재를 알아차리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또 정말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되려면, 법의 관점에서 알아차리려고 한다면 조금 더 섬세하게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알 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수화풍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법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실제 어떤 걸어간다 이 말은 사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좀 4대로 관찰할 때는 움직임, 그러니까 풍대가 드러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 걸어가는 건 풍대 작용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냥 움직임 자체를 아는 게 이게 이제 일종의 풍대를 아는 거죠. 여기 우리가 걷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일종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말로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상황은 그런 이름을 붙이기 전에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섰다. 이것도 뭐예요? 서는 것도 일종의 지탱하는 이것도 풍대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가다가 만약에 발을 걷는 거에서 걸어가는데 발걸음에 알아차리면 이 닿는 이 감각이 이건 뭐겠어요? 이런 것도 이제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이거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걷고 있다, 뭐 발을 디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 감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움직임이라는 요소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려면은 이제 4대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4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기로 하고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구부리거나 이렇게 펼 때 이런 것도 뭐예요? 풍대의 작용이죠, 그죠? 그리고 뭐 가사를 입을 때, 가사를 수할 때는 이걸 잡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잡을 때는 또 이 감각이 있고, 그죠? 이건 이제 닿는 감각이 있고, 또 움직이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먹을 때는 또 맛도 알고, 그죠? 우리가 물질에서는 다양한 게 있다 이거예요. 색성, 색, 형상도 일종의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에 대해 소리라는 것 자체로만 알면은 뭐예요? 그것도 법의 형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걸 무슨 소리 이런 걸 이름을 붙이면 그거는 이제 개념으로 가는 거지만 그냥 소리 자체를 아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법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을 때는 맛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 맛 자체를 그냥 아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이 신맛이냐 이런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것 정도는 그렇게 많이 뻗어나간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좋다 싫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뻗어나간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맛 자체를 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씹을 때 이 동작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물질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사실 우리가 실제 현재 일어나는 것은 몸의 동작밖에 없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마음은 뭐예요? 초단기 기억이다 이거예요.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걸 그 다음에 기억을 해서 아는 거지,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나간 다음에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거는, 현재라는 것은 이 물질이 기본이 됩니다. 몸의 동작이. 자기가 몸을 움직여 나가는 그 동선을 따라서 몸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차림이 시작이 되면 그 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그 몸과 더불어서 또 이래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수행을 이끌어 나가기가 훨씬 쉽다 이거예요.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마음만 본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자세라든가 행위,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웬만한 행위들은 다 우리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걷다 이렇게 알지만 그냥 풍대가 작용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이제 더 실상에 가깝게, 실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최초에는 이제 걸어가면 돌아보면 이런 거를 아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죠?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이 한 두세 번까지, 세 번까지는, 최대한 세 번까지는 좀 괜찮다 이거예요. 그 정도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느낌에 대한 것은, 느낌은 이제, 이거는 진짜 느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 행복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거는 뭐예요? 생각이죠. 그죠? 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겠어요? 실상은 보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게 행복하다고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그걸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알아차려야 이제 실상을 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그때 행복했어. 이게 아니라, 그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실제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느낌이 동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일어나는 느낌이 행복한 것인지, 괴로운 것인지, 아니면 행복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닌 평온한 것인지, 그거를 아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행복한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은 세 가지로만 아셔도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안다면 뭐가 있느냐 하면, 육체적인 행복이냐, 정신적인 행복이냐, 육체적인 괴로움이냐, 정신적인 괴로움이냐, 이건데, 육체적인 행복과 괴로움은 오직 어디로만 일어나요? 몸을 통해서밖에 안 일어납니다. 신식, 몸을 통해서 아는 마음, 그죠? 그러니까 몸에서 오는 육체적 고통이나 육체적인 즐거움, 그게 이제 몸에서 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반드시 몸의 감각을 동반해서 오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정신적인 행복과 괴로움은 꼭 몸을 통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행복이냐, 괴로움이냐, 또는, 행복도 아니고 괴로움이 많냐, 이거를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단위로 알아차려야지,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아차리는 걸 실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세속적인 느낌하고 비세속적인 느낌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위에는 보편적인 행복, 괴로움, 그 다음에 이제 평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왜 세속적이고 비세속적인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적 욕망을 통한 행복이나 이런 것은 세속적인 행복입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가 번뇌를 버리면서 오는 그 행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행복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비세속적인 행복이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번뇌를 벗어난 행복은 비세속적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번뇌가 막 계속 일어나는데 버리려고 하니까 버려지지도 안 하고 막 짜증이 나요. 버리려고 애쓰는데 그게 안 돼서, 잘 안 돼서 오는 그런 괴로움들 있죠. 그죠? 그런 걸 비세속적인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향상의 길로 가는데 그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번뇌의 저항. 그런 저항 때문에 오는 괴로움은, 이거는
일종의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담배를 피워도 고통이고 안 피워도 고통이에요. 그죠? 피면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막 괴로워서 뭐 필 때마다 괴롭고, 근데 이제 안 피면은 금단 증세 때문에 괴롭거든요. 근데 안 피는 건 앞으로 어때요? 안 피면서 괴로운 거는 점점 그 고통이 줄어들고 나중에 결국은 좋아질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걸 비세속적인 고통이라 그래요. 근데 이 담배를 계속 피는 거는 좋아질 기약은 없고 더 나빠지겠죠. 그죠? 가면 갈수록. 이런 거는 이제 세속적인 고통이다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성냄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통, 이런 거는 이제 세속적인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겪는 괴로움도 있잖아요. 그죠? 수행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것도 있고, 그런 경우는 비세속적인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은 경전에서, 대념처경에서 9가지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느낌 257페이지.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달아한다.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비세속적이고 느낀다고 깨달아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온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온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온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온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온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온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인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 이 말은 그냥 느낌 그대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좋아하고 싫어, 또 괴로운 게 일어났다고 싫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알아차린다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래서 이 실상 이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일어났다가 이게 사라지는 거,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돼요? 그 일어나는 현상도 관찰하고 사라지는 현상도 관찰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냥 그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 실상은 항상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 실상 자체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이고 사라지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거라면 그런 걸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상을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실상은 실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돼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느낌은 이렇게 9가지로 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보면은 이 마음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또 탐욕을 여인 마음은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 어리석음,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경전에서 미혹된 마음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나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혹된 거에는 주석서에 보면은 이제 의심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있는 마음도 포함하기 때문에 좀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축된 마음은 위축된 마음을 하고, 산란한 마음, 고귀한 마음, 고귀하지 않은 마음, 위가 없는 마음, 위가 있는 마음. 위축된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게 위축되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제 좀 해태 혼침이 함께 할 때는 위축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란하다는 건 뭐냐? 들뜸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귀하다. 이거는 삼매에 든 마음을 고귀하다 그래요. 색계나 무색계. 고귀하지 않은 건 욕계 마음을 이야기하고, 위가 없는 마음도 색계나 무색계. 위가 있는 마음은 욕계. 색계나 무색계 중에서는 또 무색계가 위가 없고 색계가 위가 있는 마음이겠죠. 그죠? 삼매에 든 마음, 이거는 뭐 근접삼매나 본삼매에 든 마음이고, 삼매에 들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해탈한 마음이라는 건 지금 현재 아직 이 윗바사나 수행은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탈했다는 거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시적인 해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 나는데 자해로 대치했다거나 아니면 선정에 들어버렸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해탈했다고 보는 거죠. 일시적인 해탈이죠. 그죠? 이거는 그 수행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해탈이다. 이게요. 근데 이 뒤에 가면은 법이 있고 이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하고 법에 대한 알아차림이 뭐가 다르냐. 이걸 이제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법에 대한 알아차림은 아까 말했듯이 오장이나 칠각지 이건 분명한 이제 심리 현상,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마음 수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고요. 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은 이제 마음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요. 아, 오늘 몸이 안 좋다. 이런 거 하고 나한테 지금 종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틀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내 몸이 안 좋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 몸 전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갖고 어느 딱 그 몸에 종기가 났다거나 뭔가 바늘에 찔렸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딱 꼭 꼬집어서 그 하나의 현상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건 사실 수상행식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딱 꼬집어 갖고 요게 딱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걸 딱 꼬집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아, 내 마음이 지금 탐욕스럽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여기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건 마음 전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법이라는 건 그 마음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어느 하나를 다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위축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뭐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마음 무수를 특별히 지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삼매에 들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초선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삼매에 든 마음이란 말이에요. 초선에 들어갔다 나와서 선의 구성 요소를 막 관찰해 보면 희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행복도 있고, 윗다가 윗자라 이띠 수가 이가 같다라는 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집중을 딱 집중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이건 칠각주 중에 선정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희열도 알아도 이거 칠각주 중에 희열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특별히 이걸 100% 확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뉘앙스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마음 전체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어떤 마음 그 마음에서 구체적인 어떤 심리 작용을 이야기하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라는 것도 그 순간에 어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딱 보잖아요. 그죠? 그 보는 그 마음에서는 순간적으로 이 대상이 나타나면서 탁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마음 현상이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이제 딱 알아차리는 게 뭐를 보는 거겠어요? 그게 실상을 보는 거다 이거예요. 법을 보는 거. 근데 이거 한참 지나 저 아까 손 들었지. 이거는 실상이 아니라 그 아까 일어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거에 부딪힐 때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 그 조건 따라 발생했다가 머물다 사라지는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한 알아차림은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이거 아까 말했듯이 우리 마음에서 이런 어떤 심리작용이 딱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그거는 이제 이런 그 심리작용에 대한 알아차림, 이런 건 이제 구태여 구분하자면 범점처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 수행할 때 이건 수념처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구분 잘 안 합니다. 실제 할 때는 그냥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그냥 사념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런 이제 것들을 좀 설명을 하는 거죠. 범념처만 알아차리다가 또 수념처만 알아차리다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냄이라든가 해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 이런 걸 알아차리는데 여기 아까 뭐라고 특히 앞에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마음하고 느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260페이지 그 앞에 마음은 생략하고 이와 같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에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에서 마음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마음챙김이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고 사라지는 걸 알고 아니냐 밖에 이건 뭐냐 하면 내 마음에서 이런 탐욕이 일어나는 걸 보고 다른 사람 마음에도 이런 조건이 되면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는 거지 다른 사람 마음을 일일이 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밖으로란 말이 유추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일일이 알려면 어때야 돼요? 다 타심통을 가져야 돼. 그런데 타심통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럼 뭐 타심통 안 가진 사람이 입박산을 못하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혜로서 통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없죠. 근데 이런 5장에나 7각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어떻게 하면 아기가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1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 요소를 해서 법을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여기서는 5장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다릅니다.
마음은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어떤 속성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마음이라는 건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이런 탐욕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고, 또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법념체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신수신법이라는 것이, 법에 대한 알아차림은 그 핵심적으로, 뭐 경전에는 사성제도 나오고, 육처도 나오고, 그게 또 하나가 뭔지 이제 오온, 그러니까 오온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성제, 그리고 오온, 오장의 요소, 육처, 칠각지, 이게 이제 그 법념체, 대념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법에 대한 관찰을 보시면 처음에 뭐가 나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5가지 장의 요소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오온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육처, 그 다음에 칠각지, 제일 마지막에 사성제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제 5가지가 대념청에 나오는 건데, 이제 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뽑으라면 오장애하고 칠각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오장애하고 칠각지 여기에 아까 말했듯이 경전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일어나는 걸 알고, 그것에 왜 일어나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 알고, 소멸을 알고, 이렇게 결국 이 안에 그 사성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사성제를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법념처는 오장애하고 칠각지를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다 알아차림을 만약에 알아차림을 또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뭘 알아차리는 거예요? 칠각지 중에 하나를 알아차리는 거고, 내가 또 희열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린다거나, 지혜가 작용하는 걸 알아차린다거나, 이런 것도 여기 정신이 아니고 정진입니다. 정신이 나가갖고 하나 빼먹었네. 정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가면서 마음에서 이런 탐욕이 일어나거나,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누구한테 적대감이 일어나거나, 해태 혼침에 빠지거나, 들뜬 후회가 일어나거나, 이런 거 의심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뭐에 대한 알아차림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바로 법념처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버리고 다시 알아차림이 일어나거나 지혜가 일어나거나 이런 걸 보면 뭐가 되겠어요? 칠각지 중에 한 가지를 알아차린다면 이거는 이제 역시 법념처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단 몸의 동작이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몸 동작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걸 다 빼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바탕으로 해서 이런 움직이는 마음 상태에서 마음을 알아챌 수도 있고 느낌을 알아챌 수도 있고 또 이런 오장애나 칠각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그때그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마음들이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면 그게 사념처를 실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알아차릴 때 그냥 지나고 나서 생각으로 알아차리지 말고 그 발생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발생해서 몸을 다 사라지는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한참 벌어지고 나서 그 생각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런 거는 제대로 된 알아차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실상이고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법에 대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런 사념처에 대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 알아차림의 대상은 이 사념처고, 이 사념처라는 말에는 법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법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게 이제 아비담마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아비담마를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뭔가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히 물질 현상은 항상 색성향 미촉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로 대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상을 나타났을 때 그것이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 일로 가는지 내가 저 스님들 지나가는 거 보다가 깜빡했네. 인식 과정을 이야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인식 과정이 어떤 그 대상을 포착한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스텝은 눈에서 본 이 그 눈에 예를 들어서 이제 형상이라고 치면 눈에 들어온 이 이제 신호 들어올 때는 빛의 신호지만 이제 눈에 부딪히면 이 전기 신호로 바뀐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호를 그냥 받아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첫째 의식에서 눈에서 본 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작업이 일단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이거에 뭐가 되겠어요? 주로 이제 색깔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색깔인지 만약에 형상 같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알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이거의 전체적인 모양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건 그거에 이제 색깔을 이해하는 게 제일 색깔이나 이제 그런 이름을 이해하는 게 먼저고 그러고 나면 그거의 전체적인 모양 사람을 딱 보면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게 먼저 들어오고 그거의 모양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판단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이제 재생 일종의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거의 뭐 이름이나 색깔 이런 걸 형상인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전체적인 모양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정도 돼야 이게 이제 좋다 싫다 판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들어가겠어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왜곡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인식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갈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처음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일어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는 게 최고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이제 적어도 네 번째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앞전에 해야 그래도 수행상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가 버리면 그 수행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일단 자기 업대로 간 거라서 그게 다시 이렇게 돌이켜도 좀 속도가 좀 늦다 이거죠, 그죠? 만약 이 정도까지 탐욕이 벌어졌다 그러면 탐욕 알아차려도 그 이제 버리는데도 좀 시간도 걸리고 이거는 실상을 보기보다는 자기식의 인식을 보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걸 빨리 알아차려서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게 법이라는 형태고 그 법을 잘 이제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빠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진행되기 전에 탁 일어나는 그 순간에 보겠죠, 그죠? 마음도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마음으로 바로 알아차리면 이게 최고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한두 번 진행되고 알아차리면 그건 조금 떨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물질 같은 거는 바로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는 거 이거를 이제 위파사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위파사나에도 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알아차린다고 다 위파사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속은 있다 이 말이에요. 범위가 제한된 범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은 이제 그냥 아무거나 오전에 한 거 오후에 알아차리고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윗바사나의 기본이 과거 현재로부터 일단 벗어나야 되죠, 그죠?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이 순간에 대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생각이 많이 진행되고 나서 알아차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바로 그죠?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이 발생하기 전에 알아차려야 그 정도 단속은 돼야 이게 윗바사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도 단속되지 않은 마음 상태로 윗바사나를 하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 정도를 단속하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사띠의 힘을 높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